안녕하세요. 과학 1등 정학생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 시간까지는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었죠. 중력에 대해서 정리하고 질량과 무게 비교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마찰력, 탄성력, 부력 등 힘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의들 살펴보고 방향이 어떻게 작용하고 크기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셨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 들어갈 건데 3단원 생물의 다양성 단원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생물이 다양해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이 단원에서 정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 요대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배우실 겁니다. 생명과학 파트에서. 그러니까 지금 좀 잘해 두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라는 말씀 살짝 드리면서 오늘의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 건데요. 늘 그렇듯 오늘의 주제는 생물 다양성입니다. 단원이 생물의 다양성이고 오늘의 주제는 생물 다양성이에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걸까? 궁금하지 않니? 그 궁금증 오늘 선생님이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체크해보고 들어갈게요. 생태계가 뭐게요? 생태계는 빛, 기후, 토양, 온도, 물 등의 비생물적 요인, 살아있지 않은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인 구성원, 그 안에 풀도 있고 새도 날아다니고 벌레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세균도 있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생물 구성원들이 이루어진 이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생물적 요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우리는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뭐라고 할까? 하나의 작은 시스템? 선생님이 얘기했던가? 자, 우리가 지구계를 공부를 했죠. 지구계에 계라는 게 영어로 시스템이에요. 무언가 하나가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생태계라고 하는 건 지구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생태계가 있습니다.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단위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아셨죠?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에 대한 걸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핵심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생물 다양성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말 그대로 생물이 다양한 정도를 이야기해요. 그 지역에 나비도 있고 꽃도 있고 풀도 있고 벌레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생물들이 있겠죠. 그 생물이 다양한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생물의 종류를 비롯해서 각 생물이 가지는 특성 및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우리는 모두 포함해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토끼라고 하더라도 얼룩토끼, 하얀 토끼, 노란 토끼, 파란 토끼는 없겠다. 자, 어느 정도 토끼가 보면 탈색도 다르죠. 우리 사람도 보면 각양각색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고 생태계 자체의 다양한 정도도 포함을 합니다. 우리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숲 생태계, 바다 생태계, 우리 집 앞에 화단도 하나의 생태계예요. 화단 생태계, 운동장 생태계. 운동장에 뭐 별거 없을 것 같죠? 흙에 여러 가지 벌레들 살고 있어. 운동장 생태계도 있고 커다랗게 보면 북극 생태계, 남극 생태계, 열대우림, 아마존 생태계, 바다 생태계 정말 많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의 의미를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총 3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 반복해서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도 각 생물이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은 같은 종류라고 해도 모양, 크기, 색깔 등의 특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달라서 다른 거야. 엄마 아빠를
닮아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넷을 낳고 다섯을 낳아도 넷, 다섯 모두 아롱이 더력이 다 다르잖아. 그쵸? 그 다양성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조개탕 같은 거 끓여 먹어본 적 있나? 내가 직접 끓이진 않아도 어른이 끓여 주시면 조개 껍데기를 봤을 때 조개 껍데기 모양이야 다 다르게 생겼다? 그런 것들이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고요. 종 다양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생물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일정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다양한 정도를 의미해요. 어떤 지역,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우리 집 앞에 화단도 하나의 생태계라고 했죠? 그 화단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동물인 뭐 곤충이나 벌레들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 말고 거기에 살고 있는 식물들도 모두 들어갑니다. 토끼풀도 있고 요즘에 거기 많이 있는 나무 쌀이나무라고 하나? 그런 나무도 있고 민들레도 있고 쑥도 쪼끔씩 자라 나오고 되게 많은 종류의 식물도 있죠. 그런 것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생물의 종류의 다양한 정도를 종다양성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 생태계 다양성 아까 살짝 얘기했죠. 사막이나 산림, 바다 등 생태계 자체의 다양함을 이야기하는데 생태계에 속하는 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 관계에 대한 다양성을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 말이야? 똑같은 생태계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지역에 따라서 생물종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바다 생태계라고 해도 우리나라 바다에 사는 생물종이랑 저기 어디로 갈까? 필리핀 지역에 살고 있는 필리핀 지역에 살고 있는 바다는 이상하잖아. 필리핀 지역의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 이거 다르죠. 똑같은 바다 생태계라도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선생님이 계속해서 생태계 다양성을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생태계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지고요.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게 되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생태계가 안정하게 유지돼야 우리에게도 좋거든. 우리도 생태계 일부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두 번째 핵심. 환경과 생물 다양성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명과학 자체가 용어를 조금 잘 해석을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변이라고 하는 건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생김새나 특성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유전적 다양성 이야기하면서 조금 설명한 거랑 비슷하게 연결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종류의 생물이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생물의 종류로 나눠지죠. 이게 똑같은 여우라고 하더라도 북극에 사는 여우와 사막에 사는 여우가 다르게 생긴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북극 여우는 털도 북슬북슬하고 덩치도 작고 덩치가 작지 않지. 북극 여우가 덩치가 크죠? 귀가 작습니다. 귀가 작아야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고요. 덩치가 커야 추위를 잘 견딜 수가 있어요. 사막 여우는 여러분들 혹시 가봤어? 실내 동물원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실내 동물원에 가보시면 되게 쬐끄만한 귀여운 사막 여우가 있어요. 너무 귀엽게 생겼지? 근데 실내 동물 갈 때마다 선생님은 좀 그 동물들이 안쓰러운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막 여우를 보면 덩치는 작고 귀가 되게 큽니다. 바깥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많이 방출되게 하기 위해서 귀가 되게 크고요. 더위를 잘 견디기 위해서 덩치가 작은 편이고 색깔 자체도 눈이 많은 북극에서 오는 북극 여우는 흰색 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잘 눈에 안 띄어. 그런데 사막 여우는 모래랑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털의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우리는 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서 같은 종류의 생물들이 환경 변화에 각각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생물 다양성은 점점 높아지게 되겠죠. 조금 아까 생물 다양성이 높은 게 좋다고 그랬잖아. 그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는
조건에 대해서 조금만 선생님이랑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은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 변이의 다양성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종류의 생물이 새끼를 낳거나 뭐 자손을 번식을 할 때 기본적으로 변이 다양성이 높게 되면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다양한 자손을 많이 남기게 돼요. 그렇게 많은 자손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자손을 많이 남기게 되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전염병이 발생을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이 높아지겠죠. 추위에 잘 견디는 아들, 더위를 잘 견디는 아들, 딱 좋을 때 잘 사는 아들, 이렇게 다양한 아들들을 낳아 놓으면 갑자기 추워지면 추위에 잘 견디는 아들이 나와서 세대를 번식할 거고, 갑자기 더위가 찾아왔어요. 그럼 더위에 잘 견디는 아들이 견뎌내서 어떻게 돼? 그 아들이 살아남아서 또 더위에 잘 견디는 자손들을 번식할 테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건 뭐 우리가 하는 건 아니겠죠. 높아질 조건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의 종류 자체가 다양할수록 생물 종류의 비율이 고를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이 토끼만 수천 마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어떤 다른 지역, 바로 옆 지역에 토끼 5마리, 강아지 5마리, 고양이 5마리, 새 5마리, 요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게 훨씬 더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종류의 생물이 아무리 많은 수가 있어도 그건 생물 다양성이 높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생태계 종류가 다양하면 서로 다른 생태계가 인접한 지역에서 두 생태계 자원을 모두 이용하는 생물 종류들이 함께 살게 되면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 생태계와 숲 생태계가 인접해 있으면 양쪽을 다 이용하는 생물까지도 나타나게 되면서 생물 다양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감 잡았는가? 결과적으로 따져보시면 선생님이랑 오늘 수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쭉 훑어봤을 때 용어 정리 개념인데다가 생물 다양성이 높은 게 좋겠구나라는 걸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늘의 핵심 정리 이야기 다 해봤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생물 다양성이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러한 생물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유전적 다양성이랑 모양, 크기, 색깔 등의 특성이 서로 같은 생물 종이라도 다른 걸 이야기하고, 종 다양성이란 생물의 종류의 다양한 정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의 관계에 대한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는 생태계 다양성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러한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고 결국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변이에 대해서도 정리하셨습니다.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생김새나 특성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서 같은 종류의 생물들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에게도 결국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한 것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는 과정을 살짝만 얘기하고 정말 마무리 지을게요.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요. 그러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각의 환경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 생물들이 각각 살아남습니다. 여러 종류의 토끼가 태어났어. 그런데 어떤 토끼는 따뜻한 지역에서, 어떤 토끼는 차가운 지역에서, 추운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거지. 그렇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적합한 특성을 가진 생물이 살아남아서 그 자손을, 그 특성을 전달을 해줘요, 자손에게.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완전히 서로 다른 토끼가 된 거야. 따뜻한 지역의 토끼와 차가운 지역의 토끼로 나눠졌죠. 원래 생물과 특성이 다른 두 무리로 나누어지면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구나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서 지금까지 정아쌤의 과학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